며느리 내쫓은 시어머니가 후회한 이유, 후킹과 불안.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강남 대치동 고급 아파트 거실 정미자는 TV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유명 상담사 박도현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운이 막혀 있다면 현재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복이 열리려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해요. 정미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뚫리는 기분이었다. 남편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게 2년 전이었다. 한때 강남에서 이름 날리던 중소기업이 지금은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었다. 맞아, 뭔가 바꿔야 해. 정미자는 부엌에서 나오는 소연을 힐끔 쳐다봤다. 5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아들 준호가 좋아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집안 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평범한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인 게 잘못이었나? 며느리 소연은 설거지를 하며 내일 판매할 핸드메이드 목걸이 디자인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 모르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지 1년. 처음엔 용돈 벌이로 시작했지만 이제 월 200만 원 넘게 벌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겐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돈 벌려고 뛰어다닌다고 체면 구긴다며 화를 낼 게 뻔했다. 소연아. 정미자의 부름에 소연이 돌아봤다. 네 어머니,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어떤 것 같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연은 당황했다.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묻는 건 처음이었다. 많이 힘드시죠? 아버지 사업 때문에.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TV에서 박도현이 다시 말했다. 때로는 주변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운을 막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야 해요. 정미자의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혹시 소연이 우리 집 운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사업이 어려워진 시기와 며느리가 온 시기가 겹치는 건 우연일까? 그날 밤 정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도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강남 사모님들 모임에서 부러움을 샀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려면 정말 뭔가 바꿔야 하는 걸까? 며느리에 대한 불만 고조. 새벽 4시 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작은 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르는 그만의 비밀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구슬과 실, 그리고 반짝이는 장식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들 시간이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구슬을 꿰며 소연은 생각했다. 이 작은 노력이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랐다. 전기세, 관리비, 생활비까지 빠듯한 상황에서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이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걸 남편도 시어머니도 몰랐다. 이번 달도 300개는 팔아야지. 소연의 손길이 빨라졌다. 새벽 6시까지 1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급히 물건들을 서랍에 숨기고 침실로 돌아갔다. 아침 식사 시간. 정미자는 소연이 차린 상을 보며 또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도 밥이라고 차렸니? 예전엔 이런 음식해도 안 먹었는데. 소연의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다. 장 보러 갈 돈도 빠듯한 상황에서 최대한 영양가 있게 차린 건데. 이런 말을 들으니 서러웠다. 준호가 아내를 감쌌다. 어머니, 요즘 어려운 시기니까 이해해주세요. 그게 문제야.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제 일어서겠니? 정미자는 젓가락을 놓고 일어섰다. 어젯밤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다. 소연이 우리 집에 온 후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는 생각. 오후에 정미자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오랜 친구 영희를 만났다. 미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별로야. 집안 형편도 그렇고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며느리가 중요하지. 우리 집 며느리는 대기업 다니는데 집안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 돈 벌어오니까 아들도 당당하고. 정미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 며느리는 평범한 집안 딸이야.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집안에 보탬이 안 되면 뭐하러 데려다 놔? 차라리 능력 있는 여자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영희의 말이 정미자의 가슴에 박혔다. 이런 시대에 며느리가 집만 되면 뭐하나? 집에 돌아온 정미자는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복을 가져다주는 며느리가 아니라 복을 막는 며느리로 보이기 시작했다. 새 인물 등장. 차설인 일주일 후. 정미자는 우연히 SNS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다. 차설인 팔로워 50만 명의 인플루언서였다. 명품백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찍은 셀카들, 모든 게 화려했다. 정미자는 설인의 프로필을 자세히 봤다. 29세, 마케팅 전문가,
강남 출신 심지어 집안도 부유해 보였다. 이런 여자가 진짜 며느리감이지.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설인이 정미자에게 DM을 보낸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대표님 어머님이시죠? 저희 가족과 인연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정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우아한 여자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하다니. 며칠 후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만남이 성사됐다. 설인은 정미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세련됐다.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백,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설인 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설인은 미소를 지었다. 정미자 같은 허영심 강한 여자를 다루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님, 사실 준호 오빠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었어요.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사업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좋은 파트너가 필요하죠. 저희 아버지가 강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데 언제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자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준호 오빠 같은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며느리가 된다면 이 집안 금세 일으킬 수 있다고 자신해요. 설인의 말에 정미자는 가슴이 뛰었다. 바로 이거였다. 이런 자신감, 이런 배경, 이런 능력. 소연과는 차원이 다른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준호에게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요. 설인의 눈빛에 욕망이 번뜩였다. 박준호네 집안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강남의 부동산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게다가 허영심 강한 시어머니를 자신 편으로 만들면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미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설인 생각뿐이었다. 소연과 설인을 비교하니 차이가 너무 컸다. 한쪽은 평범한 집안 딸이고 한쪽은 강남 출신 엘리트. 선택은 명확했다. 갈등 폭발, 며느리 내쫓김. 한 달이 흘렀다. 정미자의 소연에 대한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다. 설인과 몇 차례 더 만나면서 확신이 섰다. 집안의 복을 바꾸려면 며느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그날도 소연은 새벽부터 핸드메이드 작업을 했다. 이번 달 매출이 350만 원을 넘어설 것 같았다. 마음속으로는 기뻤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답답했다. 아침 식사 때 정미자가 폭발했다. 소연아, 너 정말 이 집에 뭘 해준 게 있니? 갑작스러운 공격에 소연은 젓가락을 놓았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5년 동안 참아왔는데도 갑자기야? 너 결혼하고 나서 이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준호가 중재하려 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닥쳐. 내가 이런 여자한테 빠져서 집안이 이 꼴이 난 거야. 정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내가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더니 이게 뭐야? 복은커녕 집안만 망하게 만들고.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5년 동안 정성껏 모셔왔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서러웠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최선? 이게 최선이야? 집안 살림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남편 사업은 망해가고 이게 다 내가 복없는 여자라서 그래. 정미자는 흥분해서 숨이 거칠어졌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내 눈에서 당장 사라져. 준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소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너마저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그럼 너도 같이 나가. 그날 오후 소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5년 동안 살았던 집, 정성껏 가꿨던 공간을 뒤로하고 현관 앞에서 한번 돌아봤지만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았다. 준호는 어머니를 달래느라 바빴고 정미자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소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온라인 쇼핑몰 일도, 새벽마다 집안을 위해 했던 노력들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복없는 며느리라는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친정으로 향하는 길,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오집안 파탄 소연이 떠나고 일주일 후 설인이 박씨 집안에 나타났다. 정미자는 활짝 웃으며 설인을 맞았다. 설인아, 정말 고마워. 내가 와줘서. 어머님, 제가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게요. 설인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이 집의 재산 규모와 부동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첫날부터 설인은 집안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비싼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명품 쇼핑을 다녔다. 정미자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성공한 여자는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넘어갔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설인은 집안 돈으로 자신의 사업 투자를 했다며 2천만
3천만 원을 빼갔다. 그리고 실제로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청소도 설거지도 모두 정미자의 몫이었다. 준호는 점점 우울해졌다. 소연이 그리웠다. 매일 따뜻한 밥을 해주고 조용히 자신을 챙겨주던 아내가 간절했다. 서린과는 대화도 통하지 않았다.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 투자 이야기뿐이었다. 서린 씨,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죠? 오빠, 돈은 돈으로 벌어야죠. 제가 좋은 투자처 알아봤는데 3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서린이 말하는 투자는 모두 불확실했고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달째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 됐다. 정미자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느라 늙어갔다. 서린은 점점 본색을 드러내며 집안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다.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말까지 했다. 어머님, 이 집 시세가 10억은 될 텐데 담보대출로 사업 자금을 만드는 게 어때요? 정미자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 여자가 자신들 집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매일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정미자도 지쳐 있었다. 서린 때문에 집안이 더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소연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발 다시 데려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린은 집안의 약점을 파악했고 본격적으로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다. 진실 깨달음 3개월 후 정미자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서린은 결국 5천만 원을 가지고 사라졌다. 사업이 잘못됐다며 잠깐 외국에 나간다더니 연락이 끊어진 것이었다. 그제야 정미자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집안은 더욱 어려워졌다. 서린이 가져간 돈 때문에 당장 생활비도 빠듯했다. 무엇보다 소연이 없으니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다. 69세의 몸으로는 버거웠다. 그때 TV에서 다시 박도현이 나왔다. 정미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화면을 봤다. 이 사람 말 때문에 며느리를 내쫓았는데 결과는 참담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현재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미자가 귀를 기울였다.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라는 뜻이었어요. 진정한 복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미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가족을 의심하고 밀어내는 순간 진짜 복은 달아나 버립니다. 복을 가져다 주는 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정미자는 눈물이 쏟아졌다. 박도연의 말이 비로소 이해됐다. 현재 상황을 바꾸라는 건 소연을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소연을 제대로 알아보고 인정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날 밤 정미자는 소연의 방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온라인 쇼핑몰 매출 내역서였다. 지난 2년 동안 소연이 벌어들인 돈이 무려 5천만 원이 넘었다. 이게 뭐야? 정미자는 종이를 자세히 봤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판매, 온라인 쇼핑몰 운영. 소연이 새벽마다 무엇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더 충격적인 건 소연이 이 돈을 모두 집안 생활비로 썼다는 것이었다. 전기세, 관리비, 식비까지 자신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 정미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5년 동안 소연이 얼마나 집안을 위해 희생했는지, 얼마나 조용히 헌신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복 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복덩어리 며느리였던 것이다. 내가 뭘 한 거야? 정미자의 후회는 하늘을 찔렀다. 진짜 며느리를 내쫓고 가짜를 받아들인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박도현 말대로 진정한 복은 이미 곁에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그 복을 차버린 것이었다. 재회와 용서. 정미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소연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다시 돌아와 달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자존심도 상했고 창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안을 살리려면, 아니 가족을 되찾으려면 용기를 내야 했다. 소연의 친정은 강북의 작은 아파트였다. 정미자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5년 동안 며느리 친정에 한 번도 안 가본 게 부끄러웠다. 어머님, 소연은 깜짝 놀랐다. 정미자가 친정까지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소연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소연의 어머니가 나왔다. 어머, 사돈 어머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정미자는 소연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가 찾아온 상황이 얼마나 민망한지 알고 있었다. 소연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정미자는 소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60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 앞에 무릎 꿇는 건 자존심상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우리 집을 위해 애썼는지 이제야 알겠다. 정미자는 눈물을 흘렸다. 내 방에서 온라인 쇼핑몰 매출 내역을 봤어. 2년 동안 5천만 원이나 벌어서 모두 우리 집 생활비로 썼더구나. 소연도 눈물이 났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짊어졌던 짐이 너무 무거웠다. 어머니, 내가 진짜 우리 집 복이었어. 내가 복덩어리를 내쫓고 도둑을 들인 거였어. 정미자는 서린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사라진 것,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돈만 노렸던 것,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제발 돌아와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소연은 마음이 복잡했다. 5년 동안 받았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머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복 없는 며느리라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소연의 어머니가 중재했다. 소연아, 사돈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어머니, 저 조건이 있어요. 소연이 정미자를 똑바로 봤다. 다시는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능력을 믿어주세요. 온라인 쇼핑몰도 계속할 거고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든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인정할게. 그리고 준호 오빠한테도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는 오빠가 저를 지켜줘야 한다고. 물론이야. 준호한테도 단단히 말할게. 소연은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미자의 진심은 느껴졌다.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희망을 봤다. 역전과 교훈 한 달 후 소연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당당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적으로 운영했고 핸드메이드 작업실도 집안에 만들었다. 정미자는 약속을 지켰다. 소연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소연아, 포장하는 거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미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 소연의 일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인터넷 쇼핑몰이 뭔지, 핸드메이드가 어떤 건지 배워나갔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소연의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이 난 것이다. 한 유명 연예인이 소연이 만든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주문이 300개나 들어왔다. 어머님, 이번 달 매출이 800만 원이에요. 소연이 신나게 말했다. 정미자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정말 대단해. 우리 소연이. 준호의 사업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소연이 벌어들인 돈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차근차근 사업을 정상화해 나갔다. 무엇보다 가족이 하나가 되니까 모든 게 순조로웠다. 1년 후 소연의 사업은 더욱 커졌다. 직원 3명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고 강남의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었다. 정미자는 그때서야 진정한 복이 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정미자는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집의 진짜 복덩어리였는데 너무 늦게 알아봤네.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소연은 환하게 웃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소연이 직접 만든 음식, 정미자가 도와서 차린 상, 준호가 가져온 꽃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들었다. 진짜 가족이 된 첫날이었다. TV에서 다시 박도연이 나왔다. 정미자는 이번엔 웃으며 봤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 복을 알아보는 눈만 있으면 됩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맞는 말이었다. 복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던 가족이었다. 자신이 그 복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지금은 소연이 만든 액세서리를 자랑하며 친구들을 만난다. 예전엔 며느리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거리다. 진정한 며느리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도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